안녕하세요. 회계사의 경영처방입니다. 오늘은 중간관리자, 즉 팀장을 세우는 기준 5가지를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회사가 성장하면 대표 혼자 모든 걸 보고 결정하는 구조로는 한계가 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팀장이 필요해지는데 이때 사람을 잘못 세우면 조직이 훨씬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끝나면 누가 팀장이 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보고 세워야 하는지 기준이 생기실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 관리자를 세우는 기준은 단순히 일을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팀장은 실무를 잘하는 사람과는 다른 역량이 필요합니다. 대표가 봐야 할 기준은 5가지입니다. 첫 번째, 본인 일만이 아니라 팀 전체 흐름을 볼 수 있는가. 두 번째, 기준을 말이 아니라 구조로 전달할 수 있는가. 세 번째, 문제를 위로 올리기만 하지 않고 1차 판단을 할 수 있는가. 네 번째, 사람을 관리할 때 감정이 아니라 원칙으로 움직일 수 있는가. 다섯 번째, 대표 대신 조직의 속도를 높여주는가입니다. 이 5가지가 안 되면 실무 에이스를 팀장으로 세워도 오히려 조직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기준은 팀 전체 흐름을 볼 수 있는가입니다. 실무를 잘하는 사람은 보통 자기 일의 완성도가 높습니다. 그런데 팀장은 자기 일만 잘해서는 부족합니다. 팀원들이 어디서 막히는지, 업무 순서가 어디서 꼬이는지, 누구에게 일이 몰리는지, 지금 일정이 전체적으로 맞는지, 이런 걸 같이 봐야 합니다. 대표님들이 자주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가장 성과가 좋은 사람, 가장 손이 빠른 사람을 바로 팀장으로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 중에는 자기 일은 정말 잘하지만 다른 사람의 일까지 보면서 조율하는 데는 익숙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팀장이 된 뒤에도 결국 본인 실무에만 집중하고 팀 전체는 여전히 대표가 챙겨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팀장은 내일 잘하는 사람보다 전체 흐름을 보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 기준은 기준을 구조로 전달할 수 있는가입니다. 팀장은 대표가 매번 말하지 않아도 대표의 기준을 팀에 전달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일을 그냥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왜 이렇게 해야 하는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여기서 실수하면 뭐가 문제인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안 되면 팀원들은 계속 팀장을 거쳐도 다시 대표에게 확인받으러 오게 됩니다. 결국 팀장이 있어도 권한 위임이 안 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팀장을 세울 때는 이 사람이 일을 잘하느냐만 보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기준을 설명하고 가르칠 수 있느냐를 같이 봐야 합니다. 설명이 안 되면 팀장이 아니라 숙련 실무자에 더 가깝습니다. 세 번째 기준은 문제를 위로 올리기만 하지 않고 1차 판단을 할 수 있는가입니다. 좋은 팀장은 문제를 전달하는 사람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현재 상황이 무엇인지, 가능한 선택지가 무엇인지, 본인은 어떤 판단이 맞다고 보는지까지 정리해서 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팀장 자리에 맞지 않는 사람은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그냥 대표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로 끝납니다. 그럼 팀장이 있어도 대표의 의사결정 부담은 줄지 않습니다. 결국 대표는 팀장 한 명을 더 관리하는 느낌만 받게 됩니다. 그래서 팀장을 세울 때는 이 사람이 문제를 가져올 때 정리된 형태로 가져오는지, 본인 의견과 대안을 같이 말하는지 보셔야 합니다. 이게 되는 사람은 판단을 훈련시킬 수 있고, 이게 안 되는 사람은 아직 팀장보다 실무에 더 가까울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기준은 사람을 감정이 아니라 원칙으로 관리할 수 있는가입니다. 팀장이 가장 힘든 이유는 일이 아니라 사람 때문입니다. 실무를 잘하는 사람도 동료에게 피드백을 주고 일정이 늦는 사람을 조정하고 기준을 어긴 사람에게 다시 말하는 걸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창업 초기에는 다 친하게 일하다 보니 이걸 더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팀장은 친한 사람이어도 기준은 지켜야 합니다. 누군가를 좋아해서 봐주거나 갈등이 싫어서 말을 안 하면 팀 전체 기준이 무너집니다. 반대로 감정적으로 강하게만 하면 팀 분위기가 깨집니다. 그래서 좋은 팀장은 감정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기준을 원칙대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대표가 봐야 할 건 이 사람이 불편한 말을 해야 할 때 피하지 않는가, 기준을 사람마다 다르게 적용하지 않는가입니다.
5번째 기준은 대표 대신 조직의 속도를 높여주는가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팀장을 세우는 이유는 직급 하나 늘리려는 게 아닙니다. 대표가 직접 챙기지 않아도 조직이 더 빨라지고 덜 흔들리고 더 일관되게 움직이게 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팀장을 세웠는데 오히려 보고 단계만 하나 더 늘고 의사결정만 느려지고 결국 중요한 건 다시 대표가 본다면 그건 팀장이 아니라 전달자만 하나 추가된 상태일 수 있습니다. 좋은 팀장은 대표의 일을 줄이면서도 팀의 실행 속도는 올려주는 사람입니다. 즉, 팀장 후보를 볼 때는 이 사람이 생기면 조직이 더 빨라질지 아니면 보고 라인만 복잡해질지를 봐야 합니다. 여기서 대표님들이 자주 하는 실수 5가지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실무 성과가 가장 좋다고 바로 팀장으로 세우는 겁니다. 실무와 관리 능력은 다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오래 다닌 사람이라서 팀장으로 세우는 겁니다. 근속이 길다고 팀장 역량이 자동으로 생기지는 않습니다. 세 번째, 대표와 코드가 잘 맞는 사람만 세우는 겁니다. 편한 사람과 팀장감은 다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직책만 주고 권한과 기준은 안 주는 겁니다. 그러면 팀장은 책임만 있고 실제 관리가 안 됩니다. 다섯 번째, 팀장을 세운 뒤 교육 없이 바로 성과를 기대하는 겁니다. 팀장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보고 방식, 피드백 방식, 우선순위 판단은 따로 키워야 합니다. 그럼 대표님은 팀장 후보를 어떻게 점검하면 좋을까요? 실무적으로는 이 순서로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이 사람이 자기 일 외에 팀 전체 흐름을 보고 있는지 관찰합니다. 누가 막히는지, 일정이 어디서 밀리는지 먼저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 후배나 동료에게 기준을 설명하는 방식을 봅니다. 말로만 하는지, 구조로 정리해서 알려주는지 보셔야 합니다. 세 번째, 문제를 가져올 때 대안까지 같이 말하는지 봅니다. 이게 판단력의 시작입니다. 네 번째, 불편한 상황에서 기준을 말할 수 있는지 봅니다. 팀장은 결국 사람과 기준 사이를 조율하는 역할입니다. 다섯 번째, 이 사람에게 일부 권한을 먼저 시험적으로 맡겨봅니다. 예를 들어 일정 조율, 기본 승인, 주간 보고, 취합 같은 것부터 맡겨보고 조직 속도가 좋아지는지 보는 겁니다. 처음부터 큰 권한을 다 주기보다 작은 권한부터 테스트하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이제 오늘의 실전 체크리스트를 드리겠습니다. 대표님이 팀장 후보를 볼 때 바로 점검할 5가지입니다. 첫 번째, 본인 일만이 아니라 팀 전체 흐름을 볼 수 있는가? 두 번째, 기준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고 정리할 수 있는가? 세 번째, 문제를 가져올 때 대안과 판단을 같이 제시하는가? 네 번째, 사람을 감정이 아니라 원칙으로 관리할 수 있는가? 다섯 번째, 이 사람을 세웠을 때 대표 일이 줄고 조직 속도가 빨라질 것 같은가? 이 5가지를 보면 누가 단순히 일을 잘하는 사람인지 누가 진짜 중간 관리자감인지 구분이 되기 시작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중간 관리자, 즉 팀장을 세우는 기준은 실무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전체 흐름을 보고 기준을 전달하고 1차 판단을 하고 사람을 원칙으로 관리하고 대표 대신 조직 속도를 높여주는 사람인가입니다. 이 기준 없이 사람을 세우면 직책은 생겨도 조직은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기준을 가지고 팀장을 세우면 대표의 시간이 돌아오고 조직은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회의가 많아질수록 왜 생산성이 떨어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줄여야 하는지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현재 직원 수와 지금 팀장 후보로 고민 중인 사람이 실무형인지 조율형인지 남겨주시면 그 상황에 맞춰서 어떤 부분을 먼저 테스트해보면 좋을지도 예시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